그럼 이렇게 멋진 아파트를 짓는데 과연 우리에게 부담이 얼마나 될 건지가 제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감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님께서 추정 분담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동 은하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용역을 담당하게 된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1감정평가법인은 1973년 5월 1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1호로 건설부라고 하죠. 지금 국토교통부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저는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지난 한 20여 년간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한 그런 평가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많은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정 분담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몇 평에서 몇 평 가는데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 금액은 앞으로 계속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자국을 걷게 되고 또 그 다음 발자국을 걷는데 지금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이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디다 설치하고 용적률은 몇 프로를 받아서 어떻게 재건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축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몇 세대의 몇 평형 아파트를 몇 개 층으로 해서 얼마나 지을 것이냐. 그 건축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으로서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갈 때 얼마의 분담금을 내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결정해서 그 결정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단계에서 그 수립을 한 다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부천시에서 인가를 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주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왼쪽 화면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 모니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은 조합원님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님들의 무상분리가액의 차이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대로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도 앞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와 또 다르죠. 일반 분양가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님들이 먼저 분양을 받고 그 남는 것을 외부인에게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금액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합원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에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곧 권리가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비례율은 뭐냐?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 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 중동 은하마을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일반 분양 수입, 뭐 또 조합원 분양 수입, 기타 뭐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 매각 수입, 기타 수입, 이런 총수입에서 총비용, 가장 중요한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될 직접공사비, 그 다음에 뭐 설계비, 감리비, 기타 뭐 제세 공과금들, 이런 총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갖다가 이 분모인 총 종전자산, 그러니까 지금 한 2,000 삼각걸 하면 2,400개 정도 된 걸로 제가 조사가 되던데, 거기에 따른 총 현물 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걸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비례율은 우리 은하마을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무상 권리가액이 되고 그 차익을 갖다가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자, 이 공식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비례율은 개발 이익을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나눈 이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률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요 분모에 있는 요 종전자산을 이 비례율 옆에다가 한번 옮겨 볼까요? 그러면 아마 공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빨간 박스로. 그래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 그것도 우리가 전체 개발 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율에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기존에 갖고 있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을 곱하게 되면 이건 조합원의 전체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크기는 여러분들 권리가액의 크기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개발 이익이 증가될까요? 증가되지 않겠죠. 개발 이익을 증가시키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이 개발 이익의 크기에 의해서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독립변수가 되지 뒤에 부분은 항상 종속변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 2,400명 전체의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이 개발 사업에 여러분들 분담금과는 1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옆집보다 우리 집이 좀 더 높으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개별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전체, 우리 은하마을 식구 전체의 개발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8년 후에 입주할 때까지 항상 우리 2,400명 소유자님들께서는 머리 안에 다 넣고 계셔야 돼요. 그게 이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비례율은 90%예요.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10억이 아니라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합원 분양을 갖다가 8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9억과 8억의 차이인 1억 원을 추가로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12억짜리 조합원 분양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 9억과 12억의 차이인 3억 원을 추가로 분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400명이 1번부터 2,400명까지 어떤 분은 환급받고 어떤 분은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합계를 딱 내면 대체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우리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산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추정 분담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얼마가 되는가? 세 번째, 이 분양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가? 요 세 가지를 알면 누구라도 다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분담금을 한번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 사업 단계에서 감정평가가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감정평가 역시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제 우리가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의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감정평가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서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올 상반기 중에 개정될 거예요, 법이. 지금 의원 입법으로도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 천안갑 출신의 모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제 이거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심의의 통보에 건축심의가 나면 우리 사업시행자 이제 통보가 되잖아요. 그 통보된 날 그날을 기준으로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도 확 당겨서 그 날짜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의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평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감정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첫 발자국을 다 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시적으로 현재 여러분들 누구도 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가격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실제 감정평가 가액이 아님에 주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고 다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KB 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그 다음에 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가격 참고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KB 부동산 시세의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가격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추정 분담금을 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우동구, 그 다음에 효성 상용, 그 다음에 주공 1단지, 은하 2차 이렇게 4개 해서 아파트가 2387세대, 그 다음에 상가가 3개동 98세대, 유치원 2개, 그래서 2487개가 된다. 그죠? 요 세대에 요 현재 25년도 평균가를 기준으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하는 종전자산의 전체 총액은 1조 7,126억이 되더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비율로 구하는 공식의 분모 총 종전자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후자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은 2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일반 분양가,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 이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 일반 분양가는 시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부천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에게 평가하는 이 조문사산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날을 갖다가 우리가 조문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이날이 바로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관리처분 계획은 뭐 한다고 그랬나요?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결정짓는 계획,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는 될 수 있으면 원가로 판매해야죠. 거기에다 이익을 더 붙여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는 하여튼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높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왜? 그 수입이 바로 우리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가는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다 원가 수준에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건축계획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기준 세대수가 3,432세대다. 지하 3층에 지상 49층까지 짓는다. 그래서 연면적이 59만 4천이다. 그죠? 용적률은 3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면적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연면적은 저게 이제 어르신들 많으니까 저걸 평수로 하면 한 1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만 평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공사비는 바로 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공사비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 18만 평 정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2,4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공사비가 50만 원 올라가면 한 집당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약 그 정도의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18만 평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수입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가는 제가 한 3,600 정도로 추정해 봤습니다. 왜 3,600을 추정했냐 그러면요. 우리 아파트 맞은편, 거기 49층으로 지은 이제 22년도에 신축된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2개 단지가 한 개는 힐스테이트고 한 개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거래가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 가격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푸르지오의 35평은 평당 4천만 원을 갖다가 지금 국가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보수적으로 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가를 한 3,600으로 지금 할게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일반 분양할 때는 한 5천 정도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3,600 정도로 한 10% 정도 낮게 4,000이 맥시멈이면 그거에 10% 낮게 해서 3,600으로 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은 원가로 줘야 되니까 원가로 드려야 되니까 이 일반 분양가보다 한 10% 낮게 조합원 프리미엄을 드리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17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가 5억 5,300이지만 우리가 10% 낮으니까 4억 9,800. 물론 이거는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432세대의 일반 분양이 조합원 분양분 빼고 나면은 한 1,14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1140개가 1조 4천억이 되고, 여러분들 조합은 2278 아파트 2278을 하면 2조 3,487억이 되더라. 그래서 전체 총 분양 수입은 3조 3,724억에 상가 원가로 더하면 3조 8천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요. 지금 여기서 일반 분양 세대가 만약에 3,600인데 만약에 500만 원씩이 더 증가된다. 500만 원씩이 더 증가되면 지금 여러분들 분담금이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공사비 50만 원 증가되면 얼마? 3,500만 원. 더 증가되지만 일반 분양가가 500만 원 더 증가되면 분담금이 8천만 원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은하마을의 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의 민감도는 일반 분양분이 갖고 오는 폭발력이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조 8천억의 수입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비용을 갖다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24년, 25년도에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들의 공사비 현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850에서 900. 물론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150.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옆에 압구정 4구역이라고 해서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시공사 선정을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12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내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면 공사비를 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850이지만 지금 현재 한 810만 원을 물론 앞으로 이게 850이 될 수도 있고 90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810만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비에 따른 직접 공사비가 810만 원으로 했을 때 총 금액이 18만 평을 곱하게 되면 1조 4,560억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비, 감리비, 외주 용역비, 기타 제세 비용들을 다 더하니까 2조 505억이 되는 거죠. 한 2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KB 부동산 시세지만 우리 종전 추정액이 이제 얼마, 그 다음에 총 수입이 얼마,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얼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율입니다. 우리 비례율은 아까 예상했던 총 분양 수입이 3조 8천억이다. 거기에 예상되는 총 비용 2조 1,500억을 빼면은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1조 6,540억. 그러면 이 1조 6,540억을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 나누게 되면은 비례율은 101.57%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비례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낮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9월 26일 날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가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그때 예상 추정 비례율을 발표를 했는데 그 비례율이 44%였어요. 왜 그런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니까 분담금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대우 동부 37평 갖고 계시는 분이 아까 35평으로 가도 뭐 실평수가 몇 평이 더 크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추정 분담금은 2억 8,900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우동구에 48평을 갖고 계신 분이 만약에 43평을 신청했다. 그래도 그게 또 몇 평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2억 9,900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58평을 갖고 계신 분이
47평으로 갈 때 2억 4,300 정도의 분담금이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효성 쌍용도 큰 평수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7평형이 35평으로 간다. 그러면 2억 7,400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 47평형이 43평으로 가면 3억 2,400. 그 다음에 55평형이 47평으로 가면 2억 7,900. 그러니까 한 2억대 정도, 같은 평형으로 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한 2억대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참고로 우리 압구정동은 제가 왜 압구정동을 자꾸 이야기하면 압구정동을 제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저기 동일평형으로 가는데 7억에서 10억 정도의 분담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한 2억대 3억 뭐 이 정도에서 낸다고 하면 훨씬 더 양호한 사업성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입주하고 나면 평당 3억은 넘을 거야. 그래서 30평이면 100억을 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억을 기어코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입주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곱하기 2는 될 거예요. 곱하기 2는. 그러면 우리도 8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8천, 9천 한 1억 되면 좋겠다. 그죠? 평당 1억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평형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공 1단지. 주공 1단지는 16평, 18평, 20평, 26평, 26평 이렇게 5개 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종전 추정액을 KB 부동산 시세에 12월달 부동산 시세로 했을 때 16평이 17평을 신청하면 1억 6,700. 그 다음에 18평이 17평을 신청하면 1억 4,700. 그 다음에 20평이 20평을 신청하면 1억 4,800. 22평형이 24평을 신청하면 3억 4,200. 20평을 신청하면 1억 3,800.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하 2차. 은하 2차의 경우에도 18평형이 17평형을 신청하면 1억 7,200. 그 다음에 21평형이 20평을 신청하면 1억 6,900. 그 다음에 25평형이 24평형을 신청하면 2억 5,100.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 분들은 작은 데를 가니까 상대적으로 분담금이 좀 더 작고 또 큰 평이 큰 평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한 1, 2억 정도 더 이제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이 더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이게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하나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목을 갖다가 재건축 사업을 통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20여 년간 100개가 넘는 사업장에 재건축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제가 꼭 조합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와 비례율 권리가의 조합원 분담금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재건축 사업 아파트가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예요. 이 1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1500세대로 재건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각 세대별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0억으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전평가금 총액은 1조 원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공사비를 갖다 800만 원으로 해서 12만 5천 평을 지었다. 그렇게 지어서 분양가격은 34평 기준으로 해서 14억으로 1500세대가 분양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총 분양 수익은 2조 1000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분양 수익은 2조 1000억이에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조 원입니다. 그러면 2조 1000억에서 1조 원을 빼면 개발이익이
1조 1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조 1천억 원을 종전조선 총액 1조 원으로 나누게 되면 비례율이 110%가 됩니다. 그러면 종전평가금액 10억에다가 비례율 110%를 곱하면은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11억이 되죠. 그러면 이 11억을 갖다가 분담금을 갖다 계산할 때 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14억이고 거기에다 11억을 빼면 조합원님 분담금은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만 2배로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합시다. 20억으로 평가가 된 거야. 그러면 난 다 부자가 된 거겠죠? 그러면 자, 총 분양 수입은 2조 1천억으로 동일합니다. 사업비도 동일하고 개발이익은 1조 1천억이 되겠죠.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0억에서 20억이 되니까 총액은 1조 원이 2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조 1천억 나누기 2조 원을 하니까 비례율이 110%에서 55%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니까 분담금을 더 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억 곱하기 55%를 하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11억으로 똑같아집니다. 종전자산을 10억으로 평가했을 때나 20억으로 평가했을 때나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1원도 틀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비례율에 의해서 조정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조합원 분담금도 14억에서 11억을 빼기 때문에 3억 원으로 동일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율이 높고 낮고가 반드시 이 사업의 조합원님들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수입액을 극대화시키거나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 분담금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업 구조에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3,600인데 500만 원이 증가되면 이 사업 구조에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평균 세대당 8천만 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죠? 저는 산수만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이 올라가서 일반 분양가가 4,900이 되면 1억 6천씩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공사비가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상쇄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일반 분양 면적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단가를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수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세대 구성을 최적화시켜요. 그 다음에 우수한 구조의 평면 설계와 우수한 브랜드 시공사를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분양 시기를 최적의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사비에 따른 리스크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 신탁사들이 떠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사업 경비를 절감해. 사업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동단계를 하셔야 돼요. 싸우시면 안 돼. 싸우면 사업은 계속 무너져집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우리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빨리빨리 다음 단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몇 프로 이상,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을 때는 70%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또 3분의 2 이상 이 동의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시킵니다. 이 사업비를 절감시켜야만 여러분들이 설명에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따른 바랍니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이 사업에 따른 참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런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이게 되었으면 우리한테 좋겠습니다. 불안해 뭐 있어? 자, 엄청난 제가 설명드릴 있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빨리 적극적인 들어가잖아!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요리 가비해 주자고! 네, 설명에 저희 평가사님께서 빨리 들어! 앉으세요. 나가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심지어 하면은 돈을 더 내는가? 기본 상식 아니야? 자, 아직 설명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저희가- 가! 혹시 설명회 청취가 어려우신 분은 중간에 지금이라도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질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듣고 싶으신 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자금을 우리가 왜 내냐고! 아니 내가 진짜 죽겠는데. 싫어요. 나가세요. 아빠야. 싫어 나가세요. 우리 마이크를 줘! 아야 채고 나가요. 자, 싫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는 마이크 주라고!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시간을 빨리 드리도록 사용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마이크를 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설명회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빨리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많은 거기서 분이니까 어디가 있어? 더 이상은 뭐 이거 마이크 내!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가스기 어리세요. 자, 소유자님들, 마이크 내고 나가! 저희 재건축 사업은 여기 계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필요 모든 없으니까 다양성의 나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뭘 배려야!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